안녕하세요, 수건도둑입니다. 오늘은 i30 1세대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. 일단 바로 시작하자면 1세대는 크게 엉덩이가 좀 짧은 해치백 모델, 이렇게 엉덩이가 좀 더 뒤로 긴 외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매물의 수가 해치백 대비 거의 한 4분의 1 그 정도지만 조금 더 적재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, 특히 한 400만원, 5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SUV들은 이제 정비가 제대로 된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속에서 좌우로 흔들림이 굉장히 심하다. 하지만 얘는 차고가 낮은 만큼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 질감, i30 특유의 그 단단한 하체로 이 정도 적재 공간이 나오는 차량치고는 가격 대비 성능이 나쁘지 않다,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만약 나는 조금 더 나은 운동신경, 그냥 매물이 좀 더 있어서 그 중에서 좀 더 나은 차를 고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해치백 차량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해치백에는 크게 1.6 가솔린, 2.0 가솔린, 1.6 디젤 이렇게 세 가지인데 나머지는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1.6 가솔린 매물이 60대가량 있는데 이 옵션표에서 차체 자세 제어 장치, 그러니까 당시 중간 등급인 럭셔리와 프리미어에서 추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,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차량이 주행할 때 조금 더 덜 미끄러지게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추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. 그래서 이 친구를 선택하면 이렇게 차량의 대수가 6분의 1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. 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안전 옵션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포기할 순 없고요. 물론 이 제어 장치가 들어갔지만 딜러분께서 매물을 올릴 때 저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서 옵션이 있음에도 필터링이 된 친구가 있겠지만, 만약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시는 분이었으면 그런 건 좀 꼼꼼하게 선택하지 않으셨을까. 매물은 얼마 없지만 이 친구들 중에서 골라봐야 하는데요. 일단 차량의 연식이 있기 때문에 기본 등급인 트렌디와 중하위 등급인 디럭스는 옵션 구성이 굉장히 부실해. 그래서 중상위 등급 럭셔리나 최고 등급 프리미어, 익스트림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보면 되는데, 럭셔리 등급에서 추가된 옵션은 가죽 핸들, 일렬 열선 시트, 운전석 허리 받침대, 오토라이트 컨트롤, 전동 접이 아웃사이드 미러, 프로토 에어컨, 그리고 상위 등급인 프리미어는 16인치 휠 타이어, 핸들을 앞 뒤로 조절할 수 있는 텔레스코픽 핸들, 후방 주차 센서, 가죽 시트, 최상위 등급인 익스트림은 사이드 커튼 에어백, 차체 자세 제어 장치, 눈부신 방지로 미러, 그 정도가 추가되고요. 당연히 익스트림이 가장 좋겠지만 매물이 몇 대 없는 관계로 럭셔리와 프리미어, 익스트림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. 이제 이렇게 몇 대 안 되는 i30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, 가장 먼저 보이는 건 600만원 상당의 09년식 11만 킬로 최상위 등급 익스트림 이 친구인데요. 하지만 i30 1세대임을 생각했을 때 600만원 주고 산다? 물론 제가 보니까 얘는 무사고 차에다가 1인 신조야. 정말 완벽하긴 한데 600만원 주고 살 차는 절대 아니다. 그래서 500만원대나 400만원 중반대까진 패스를 하고요. 당연히 얘네들은 약간이라도 컨디션이 더 좋겠지만 이 값이면 더 좋은 차가 많다,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390만원 상당의 1.6 럭셔리 이 차량을 한번 볼 텐데, 일단 제가 i30 최근에 그 매매상에 넘어가기 전에 약간 상품화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거의 매입가가 한 170만원, 180만원, 200만원 그렇게 했던 친구들 같은데, 이제 그 친구들이 수리도 약간 진행하고 소모품도 교체하고 청소도 간단히 하고 막광택 내고 하면서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었다.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차량이 한 320만원 이렇게도 올라오던데, 발품을 잘 팔아서 그런 친구들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발품을 파실 수 있으면 매매상에 들어가기 전에 좀 상품화는 덜 됐지만 200만원 초중반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저는 이 i30를 400 이상 주고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서 오늘은 가장 저렴한 이 친구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일단 기본 차값은 390만원, 여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더하면 실구매가는 425만원 이 정도가 나오고요. 만약 여기에 갖고 오자마자 블랙박스랑 엔진오일 정도 바꿔야 돼 한다면 한 25만원가량 더하고,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연식의 국산차 점화 플러그나 변속기 오일 이런 기본적인 소모품도 교체된 것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까지 싹 바꿔주면 25만원에 한 5, 60은 더 붙는다. 하지만 내가 이 차를 몇 년 더 타려면 이 부분은 꼭 바꿔줘야 하는 부분이다,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내가 예산이 500이 있다면 500짜리 차를 사는 건 미친 거고, 최소한 한 350, 80 그 정도 차량을 구매하셔야지. 얘가 큰 고장은 없는 차량이라서 목돈 들어갈 일은 없어도 자질구레한 소모품이나 하체 수리 이런 거는 꾸준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여유 자금을 두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.
그리고 보험 이력을 보면 소유자 변경은 3번 정도 된 보험 사고 이력상 내 차 사고는 없었다. 하지만 이 경우는 차주가 현금 수리를 한 경우에는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않는다. 바로 성능 점검표를 보자면 휀더가 교환된 차량이다. 하지만 뭐 휠이나 범퍼, 라이트 이렇게까지 먹었을 수도 있고 휀더, 휠, 문짝 이렇게 먹었을 수도 있다. 일단 성능 기록부상에 나온 건 휀더 교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. 밑에 누유를 보면 뭐 미세 누유도 없는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나 차량의 연식이 있기 때문에 누유는 언제나 갑자기 나올 수 있다. 그런데 매매상에서 구매하는 차량은 1개월 2,000km까지는 보증이 되니까 그 안에 리프트를 띄워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싹 잡아서 나중에 내 돈이 들어갈 일을 방지해야 된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누유 또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요즘 차 살 때 옆에 정비사분들이 같이 가서 봐주시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. 좀 비용이 들더라도 꼭 그런 업체들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. 일단 차량은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을 그런 i30인데요. 안타까운 점으로는 원래 엔카 차량들은 여기 딱 엔카 마크가 있어서 제가 모자이크를 안 해도 되는데 얘는 모자이크를 다 해야 한다. 그런 귀찮음이 있고요. 범퍼와 휀다 색이 약간 다른 그런 느낌을 봤을 때 범퍼도 새로 칠했을 수도 있다. 그 정도는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수근도둑님 차가 뭐 광택도 좀 나는 것 같고 깔끔한데요?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제 막광택 있잖아요.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린 그 약재로 여기 사이사이 있는 그런 잔스월들은 약재로 덮어놨기 때문에 내가 세차를 하자마자 다 벗겨져서 막 잔스월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일 수 있다. 물론 이 차량의 값을 생각했을 때는 약간 사치긴 하지만 좀 오래 탈 거야 깔끔하게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업체 보면 세미광택이랑 유리막 그렇게 해서 한 30만원 35만원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. 그렇게 한번 싹 관리를 받고 내가 손세차를 하고 왁스 꾸준히 발라주면 그래도 좀 깔끔한 그런 차량으로 유지할 수 있다. 물론 기계 세차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필요 없는 내용. 이 친구는 아반떼랑 거의 형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타까운 점으로는 외형이 굉장히 비호감이다.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다. 물론 그만큼 트렁크와 2열이 일체형으로 되면서 2열을 눕혔을 때 적재 공간이 훨씬 여유롭다. 그런 합리성은 충분한 친구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여기 판때기는 트렁크를 가려주는 친구인데 여기 있는 바랑 같이 탈거해서 쓸 수도 있다. 그냥 내가 필요할 때 2열을 눕혀버리면 상당히 큰 짐도 여유롭게 들어간다. 하지만 제가 누워봤을 때 차박은 못한다. 나는 새우잠을 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차박을 하셔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이 친구는 1.6 가솔린인데 이제 이 당시부터 아반떼 MD나 뭐 K3 그런 친구들이 1.6 GDI 엔진 그러니까 내구성은 개나 줘버리고 출력을 굉장히 끌어높인 그런 엔진을 쓰면서 지금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 굉장히 수리비 폭탄을 먹을 수 있다. 하지만 이 i30나 뭐 소울 1세대, 아반떼 HD 이런 친구들은 MPI 방식 그러니까 출력은 좀 메롱이어도 장기적으로 내구성은 상당히 좋은 친구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제가 정말 많은 그런 아반떼 HD랑 i30, 소울 다 봤는데 전 차주가 진짜 지독하게 엔진 오일 관리를 안 했다. 이런 걸 제외하고서는 엔진이나 변속기 쪽에 말썽이 있는 건 거의 없었다.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i30들을 비교해보면서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친구로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차량의 실내는 이렇게 생긴 좀 사진을 중고차 치고는 멋있게 찍으셨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썬팅의 유통기한이 다 됐다. 그리고 전면부 썬팅은 없는 걸로 보인다. 여름에 타죽기 정말 좋다. 물론 그냥 타도 되는데 뭐 나는 태양을 피하고 싶지 않아. 햇볕 좋아 하시는 분들은 안 바꿔도 된다. 여름에 운전할 때 옆에서 오는 그 뜨거운 햇빛 그런 거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요. 나는 썬팅을 해야겠어. 그냥 가성비로 할래. 비싼 건 필요 없어. 가성비. 그냥 까만 거 가성비 했을 때는 글라스 틴트 팬더 그거 뭐 한 대분 하면 한 40만원 가량 나올 거거든요. 그런 거 하시면 여름에 쪄죽진 않는다. 그리고 계기판은 이렇게 생긴 요즘 차량들에 비해선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친구인데요. 그냥 정말 간단한 정보만 투영을 해준다. 그리고 핸들은 요로컴 생긴 뭐 당시 뭐 투스칸이나 아반떼 이런 친구들도 다 비슷한 핸들을 썼는데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보인다. 물론 이거를 신품으로 바꿔도 뭐 교체 비용까지 20 얼마 하긴 할 텐데 그 비용을 투자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차량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핸들 커버를 씌우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오토라이드 컨트롤 있고 버튼 쪽은 까짐이 굉장히 있는 저번에 봤던 그 11년식 엑센트였나? 그 친구는 굉장히 양호했는데 얘는 좀 관리가 안 된 모습
그리고 전차주분이 이렇게 좀 불스원 그런 시가잭 포트를 설치해 놓으셨는데 내가 충전구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한다면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 개로 된 거 있거든요. 시가잭 충전기인데 USB 충전 단자 2개 꼽을 수 있는 거 한 4, 5만 원대로, 그러니까 뭐 다이소 같은 데서 5천 원짜리 말고 한 4, 5만 원짜리 사면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좀 지양하고 좀 깔끔하게 선도 지저분하지 않은 그런 친구를 조금 더 권장드리고 싶네요. 그리고 기어봉은 역시나 세월의 흔적이 많이 탔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뭐 한 2만원, 3만원 그 정도면 내가 인터넷으로 사서 그냥 돌려서 빼거나 당겨서 빼거나 해서 간단히 교체할 수 있다. 그리고 센터 페시아는 아반떼 HD랑 거의 똑같은 모습, 그 와중에 옵션이 있는 차량이라서 프로토 에어컨 탑재, 비상등 스위치도 안정적인 위치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, 좀 자주 누르는 버튼들은 이렇게 운전자 쪽에 배치를 하면서 사용성은 굉장히 좋다. 후방 카메라가 들어간 룸미러, 보통 굉장히 저가형 그런 친구를 쓰면 이제 크기도 굉장히 작거니와 화질도 안 좋은, 근데 이 친구는 화질도 좋고 전면까지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렇게 신통방통한 친구. 차량의 키는 이제 거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그 정도로 손상이 가 있으므로 뭐 이 플라스틱 커버만 바꾸시거나 뭐 가죽 케이스 그런 것들을 애용하자. 안타깝게도 스마트 키는 윗등급 프리미엄부터 들어간다,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시트는 전부 직물이 적용되면서 전차주가 관리한 거에 따라서 이제 타자마자 먼지 폴폴 막 재채기가 나는 것 같아. 하지만 겨울에는 좀 따뜻한데?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. 역시나 세월의 흔적은 있어서 시트는 찢어짐이 있는 모습, 2열도 사람이 타고 내리면서 구겨짐이 있는 모습. 여기는 뭐 그 책자 같은 걸 넣어놓으면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러모로 안타까운 친구. 하지만 트렁크는 넉넉한, 폴딩했을 때 트렁크는 넉넉한 친구. 더 큰 공간을 원한다면 i30 외관 모델을 사자. 마지막으로 타이어는 15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가성비 키너지가 들어가 있다. 뭐 내가 가져오자마자 바꿔야 돼 한다면 한 40만원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오늘은 i30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봤는데요. 제가 몇 번 타봤던 경험으로는 당시 뭐 국산차, 포르테, 아반떼 HD 그런 친구들보다 고속주행성이나 코너 돌 때 쫀쫀하게 잡아주는 거, 그런 거는 훨씬 좋았고요. 물론 디자인적인 그런 호불호는 있지만 악감정은 없는 친구, 기름도 별로 안 먹고 큰 고장도 없고 그냥 내가 혼자 출퇴근하면서 가성비로 탈 수 있는 차량,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. 이 친구에 대한 제 종점은 앞서 설명한 대로 난 혼자 타면서 가끔 2열을 눕히고 적당한 짐을 실어야 돼 하시는 분들에게는 10점 만점에 한 7.8점 정도 주고 싶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.